정당 구도는 여당이 앞서지만 선거 구도는 심판론이 상당히 이제 올라와 있는 불일치 상황. 12월 달에 검찰개혁 있을 때만 해도 심판론이 거의 50%를 다 넘어 있었는데 심리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. 야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. 실제 여론조사 결과보다 실제 투표 결과는 훨씬 여당과 야당 쪽에 유리한 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. 이번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이 4.7 재보선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물어봤죠.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0%,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1%로 팽팽했습니다. 4주 전에도 전국 지표조사에서 같은 그 문항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결과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결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, 정 박사님? 일단 뭐 최근 한 달 사이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거고요. 근데 네. 이제 그 이전 시기로 놓고 보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,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론 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이동했던 이제 시기가 있었고, 네. 그게 이제 다시 좀 균형이 맞춰진 상태에서 좀 이렇게 여야 간의 어떤 그 심판론과 안정론이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. 그러니까 뭐 유지되는 뭐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선거 구도를 볼 때 좀 저는 유심히 보는 대목이 뭐냐면,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지지 구도하고 네. 이 선거 구도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, 예. 그러니까 정당 구도와 선거 구도가 일치를 하면 사실은 그 시기의 그 구도가 실제 선거 결과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큰 것 같은데, 예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정당 구도는 이제 여당이 앞서지만, 네. 그러니까 선거 구도는 좀 심판론이 상당히 이제 올라와 있는 네. 이런 좀 불일치 상황. 그러니까 이런 게 주로 기존의 선거 구도가 좀 뭔가 변동할 때 생기는 어떤 조짐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한 4번의 전국 선거는 여당이 좀 우위에 네. 이제 그런 구도가 정당 구도가 실제 선거 구도로 연결됐던 과정이었다면, 요번엔 좀 새로운 어떤 변동의 가능성이 분명히 큰 선거겠구나, 좀 그런 걸 보는 이제 네. 결과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이게 지금 전국조사인데 예. 전국조사는 지금 아주 팽팽하지 않습니까? 예. 40대 41로. 네. 선거가 치러지는 이제 서울하고 부울경을 보면 여전히 그 심판론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. 그렇죠. 여기 보면 예, 지금 예. 서울은 뒤에 있죠. 37대 44로 돼 있고, 이것은 이제 지난 1월 조사고요. 오늘은 서울은 국정 안정론이 35, 정권 심판론이 45, 부울경의 경우에는 국정 안정론이 40%, 정권 심판론이 44%로 근데 하여튼 두 군데가 다 지금 그 높죠. 정권 심판론이. 심판론이 예. 높죠. 예. 높은데 이제 부산은 이제 부울경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부산만 떼어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예. 대체로 이제 그런 여론이라는 건 조금.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 선거가 그 주어졌을 때 원인 제공 오거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좁혀진 겁니다. 네. 그리고 12월 달에 검찰 개혁이 있을 때만 해도 심판론이 거의 50%를 다 넘어 있었는데, 네. 그런 면에서 보면 심리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. 야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. 앞서고는 있지만 예. 빨간불이 들어왔다.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조사가 있었는데요. 후보 간 가상 대결 결과를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영선 후보가 여당의 후보가 되고, 다음에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박영선 후보와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인으로 나타난 후보가 안철수 후보로 나타났고, 우상호 후보가 여당의 후보가 된다면 대부분 그 누가 범야권의 후보가 됐든지 간에 좀 뒤지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, 이 결과,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? 이때 비슷한 시기에 설날 전후로 조사가 많이 발표됐어요. 예. 네. 근데 그 조사에서는 대체로는 안철수, 박영선에게는 안철수 우위 조사 결과가 좀 더 많습니다. 네. 이건 지금 아주 초박빙으로 나와 있고요. 예.
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나경원, 오세훈의 못지않게 안철수 지지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야권은 국민의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당보다도 이길 후보가 누구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 같고요. 예, 예. 우상호 후보는 대체로 야권 후보한테 열세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박영선, 우상호 단일화 지금 해야 되고요. 삼지대도 지금 안철수, 금태섭 하는데 여기도 차이가 제법 커요. 뭐 말씀에 대해서 뭐 거의 동감을 하고요. 그러니까 하나만 좀 추가를 하자면, 그러니까 네.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선거 구도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, 그리고 후보 경쟁력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, 저는 요번 선거를 예측할 때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변수가 뭐냐면, 세대별 투표율 이제 특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요걸 보면 사실은 이거는 여당한테는 좀 지금 핸디캡으로 작용을 합니다. 저번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서 네. 여론조사는 상당히 앞섰는데 네. 이제 실제 최종 전국 투표를 보면 9%밖에 차이가 안 났었잖아요. 그게 계속 이상했었는데, 그래서 뭐 정말 뭐 어떤 쪽에서는 뭐 샤이 보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.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선관위에서 세대별 투표율을 발표를 했어요. 네.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의문이 약간 풀린 게 뭐냐면 60대 이상은 80% 이상이 투표를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으로,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는 굉장히 투표 결집도가 높았었고, 네. 근데 굉장히 의외였던 게 사실은 20대의 투표율 하락은 이미 예측이 됐었죠. 그래서 저희 방송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, 여당 지지세가 강한 30대, 40대 투표율이 15에서 20% 이상 그 60대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제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그 세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는데,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그게 이제 반영이 됐었는데, 실제 선거 결과에서 격차가 크지 않았던 거는 여당 지지층이 사실은 이제 투표장에 많이 안 갔던. 네.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여당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들이 있고요. 네. 만약 그 패턴이 이번 보궐선거나 다음 대선에도 연결이 된다면 실제 여론조사 결과보다 실제 투표 결과는 훨씬 여당과 야당 쪽에 유리한 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.